네, 15분이 됐습니다. 이제 중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고 있나요? 이게 딜레이가 한 15초 정도 있네요. 네. 유튜브에 그 딜레이된 게 나올 때부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시네마 첫 번째 싱글 발매 기념 온 오프라인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고기호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가 멤버들의 그 간염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연기돼서 그 오늘 다시 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코로나 환자가 너무 급증해서 그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11시부터 사진 촬영을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생중계 취재 기자님들과 비대면으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네마도 코로나를 뭐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탁 씨가 올해 한두 달 전에 걸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앨범 발매를 앞두고 뭐 스롱 씨, 그 다음에 변정호 씨, 이윤성 씨가 이게 차례대로 걸리면서 4명 다 지금 다 이제 격리도 해제됐고 지금 완치된 상태고요. 근데 뭐 가장 늦게 걸린 윤성 씨 같은 경우에는 불과 이틀 전에 지금 격리가 해제되면서 그리고 그 변정호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 4일 전에 해제되고 하면서 아직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그 라이브로 연주를 한다거나 이런 게 지금 오늘 좀 준비가 좀 안 된 점 사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방송이나 기타 라디오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일주일 연기가 되면서 지금 스케줄이 되게 많이 변동이 있으면서 오늘 이렇게 일찍부터 기자간담회를 11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이곳은 그 얼마 전까지 무볼이라는 곳으로 홍대에서 왕성한 공연을 했던 장소인데요. 이 장소가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단하고 나서 이제 와차에서 이걸 인수해서 그 4월부터 다시 재개관하는 장소고요. 뭐 지금 와서 보니까 공연장이 되게 깔끔하게 잘 지어졌네요. 4월부터 많은 공연이, 그리고 우리 밴드들도 많은 무대를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첫 싱글 모비딕을 발매하고 정식 데뷔한 이제부터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코로나 확진 밴드 저 시네마 무대에 모셨습니다. 네. 시네마 네 분, 저기 변정호 씨부터 더 기자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네마의 둘째 베이스를 맡고 있는 멤버 변정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마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기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시네마에서 맏형을 맡고 있는 김스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네마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격리 해제된 슈퍼 항체를 가지고 있는 임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멤버분들도 이제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이게 그 릴레이로 걸리다 보니까 뭐 상당히 오랫동안 좀 못 보셨을 텐데, 근데 뭐 가장 최근에 했던 윤성 씨나 정호 씨는 뭐 목은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상태들은 어떠신가요? 계속 약이나 좀 따뜻한 걸 먹으면서 목 관리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완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션이 지난 지 꽤 됐습니다. 오디션 이후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저기 정호 씨부터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주변 환경과 제 옆에 이제 같이 나란히 하게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인데, 그 변화에 적응을 하고 저를 돌아보고 제가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시네마 활동하면서 학교를 다니기에 정말 최악의 조건이라 출석을 정말 잘 하지 못하고 우리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학교를 못 가게 된 그렇죠. 게 이제 달라진. 3년 만에 복학을 한 거죠. 예, 저는 슈퍼밴드가 끝나고 이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를 갈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겠다. 슈퍼밴드가 끝나고 이제 다른 무대들과 새로운 스케줄 같은 걸 많이 적응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원래 어떤 사람인가를 잃지 않으려고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디션 끝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그럼 뭐 좀 겹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슈퍼밴드 전과 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도 네 분 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확실히 머리 스타일이 장발로 정립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싶던 악기를 막 상금으로 구매를 해서 작업에 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굉장히 그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기타를 친 지 지금 이제 한 4년이 됐는데요. 쭉 한 대의 기타만 써오다가 처음으로 2대의 기타가 더 생겨서 처음으로 이제 기타에 도전하는 험버커라는 픽업을 가진 기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집의 평수가 좀 늘어났고요. 예, 집의 좀 평수가 늘어나면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이 공간의 활동으로 좀 이렇게 머리도 식히고 혼자만의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주어진 환경과 이제 음악을 조금 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이 주어졌고, 이렇게 좋은 멤버들을 만난 만큼 또 한국에서 좀 더 최고의 밴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욕심이 많이 생기고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되시고 나서 기타도 사시고 평수도 넓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도 못했는데 앞으로 이후 많은 활동을 서포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네. 더 넓은 데로 가고 싶습니다. 예. 기타 100대 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오늘은 아니죠. 지난주 24일 날 앨범 발매하면서 시네마라는 이름으로 정식 첫 싱글이 나왔는데요. 이게 데뷔잖아요. 이 데뷔 기분은 어떠셨는지 이것도 네 분 다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되게 얼떨떨하면서도 설레고 또 떨리지 않았다 하면은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확진 판정이 난 자가격리 도중에 이제 데뷔 앨범이 발매가 되는 날짜랑 겹치게 돼가지고 그 점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정말 궁금하고 많이 설렙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가 갖춰진 모습에 좀 이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보여드렸을 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예, 그랬던 부분들로 좀 이렇게 설렘에 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데뷔 앨범이 되게 저는 잘 뽑혔다고 생각이 들고, 진짜 저희의 어떤 출사표, 저희의 명함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장르를 도전을 할 거지만 처음에 되게 다양한 이런 저런 장르를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싱글 타이틀은 모비딕입니다. 이 모비딕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뭐 가장 큰 형님 수롱 씨가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음악적인 설명은 좀 뒤로 두고요. 앨범적인 이 모비딕으로 둔 이유에 대해서 정우가 좀 설명을 좀. 우선은 저희가 시작과 끝이 이제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데미를 장식한 항해라는 곡들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저희의 그 이 모비딕의 프리퀄이 항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항해의 연장선이자 그 연장선을 시작으로 두기 위해서 그 허먼 멜빌의 소설인 그 모비딕, 그 영험하고 거대하고 신비로운 그 고래라는 메타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 넓은 세상 그 바다 속에서 자유롭고 멋있게 이렇게 헤엄치는 저희의 모습을 그 모비딕이라는 모습에 빗대어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음악 생활을 하면서도 저희한테도 앞으로 큰 이런 모비딕에 대한 이 발견이 있을 거고, 예,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좀 포부로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들도 있었고요. 앨범적으로는 그래도 좀 다양한 모습들을 시네마는 이 장르만 잘하고 이 장르만 잘한다라는 말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장르로 좀 이렇게 상반되어 있는 스타일로 좀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첫 발걸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음악적으로는 최대한 뭐 테크닉이라든가 컨비네이션이라든가 이런 좀 어려운 것들을 좀 빼면서 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좀 중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이 제일 좀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연곡 작업할 때도 상당히 많이 고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경연곡과 이 데뷔곡을 작업할 때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좀 있었을까요? 확실히 이제 그 경연곡과 음원의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여드릴 수 있고 무대 위에서 어떠한 영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좀 시각적인 부분들과 음원적으로는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이 청각적인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좀 힘을 빼야지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침착하게 잘 나열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가장 빼는데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디션 했을 때보다는. 예. 그러면 이번엔 그 수록곡이 두 곡인데 이제 모비딕 그리고 겟아웃 두 곡인데 이 두 곡을 한 분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모비딕 일단 첫 번째 곡인 모비딕은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적으로 풀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좀 더 잘 어울리고 일단 대중적인 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겟아웃은 조금 더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리고 모비딕과 반대되는 색깔을 가진 좀 더 러프하고 날것의 그런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 투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두 곡을 어느 걸 타이틀로 해야 될지 그 고민이 묻어나는 흔적인데요. 네. 이 타이틀을 투 타이틀로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하게 된 뭐 이유나 타이틀을 고를 때 선택할 때 제일 주안점을 뒀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윤성형이 말했듯이 그 대중성에 좀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고요. 저는 모비딕이 조금 더 청춘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모비딕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청춘이라는 게 뭔가 모두가 그리워하고 회상하고 느끼고 있듯이 많이들 항상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고 좋았던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모비딕을 타이틀로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뭐 프로필도 찍으셨을 거고 뭐 뮤직비디오도 찍으셨을 거고 그리고 녹음 과정도 있었을 텐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분 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뮤직비디오 촬영을 해봤어요. 다른 멤버들도 뭐 아닐 수도 있고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엄청 추운 겨울바다였는데 동해바다의 강원도 양양으로 새벽같이 이제 나가가지고 6시 반에 그때 한 일출이 그때 6시 47분쯤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뭔가 그 동해바다 그 수평선에서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멤버들하고 같이 보는 그 순간이 뭔가 이게 시작의 끝인지 뭐 끝의 시작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에너지와 그 뭔가 뭉클한 감정들과 그 풍경들이 눈에 담긴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의 기억을 항상 생각하면서 초심을 찾을 때 그때의 순간들을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뮤직비디오 때인데요. 너무 추웠어요. 그때 제가 이상 식탁보 같은 셔츠를 입고 구멍이 송송 뚫린 셔츠와 민소매 니트를 입었는데 진짜 벌벌 떨면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이 모비딕이라는 컨셉 자체가 사실 그 슈퍼밴드의 시네마의 첫 발걸음이었던 그 항해의 연장선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로 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괜히 바다로 잡았나. 예, 이게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게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후회도 있었으면서 그래도 좀 좋은 결과물로 남은 것 같아서 참 고생하면서 보람찬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앞서 멤버들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녹음 현장이 되게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은데 사운드를 어떻게 잡을까 저희끼리 모여서 고민하고 서로 멤버들이 녹음할 때 옆에서 항상 지켜보면서 이건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 이렇게 색깔을 잡아가는구나 이런 거 배우는 것도 너무 좋았고 진짜 실제로 그 멤버들이랑 수화물 센터에 가가지고 그 앰프를 받아와가지고 그 앰프에 필요한 소스랑 소리가 있어갖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진짜 가지고 오는 과정과 그렇게 고민을 하는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녹음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드럼 녹음을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마치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달려가면서 상을 치르면서 이제 녹음 다음 날 이제 베이스랑 기타 녹음이 있었는데 되게 그 녹음에 좀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그런 또 추억이 또 생각이 나네요. 예. 네. 뮤직비디오도 바다였고 그리고 우리 그 포토 프로필도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처음 찍고 받았는데 이게 락 밴드가 맞나? 너무 좀 비주얼적으로 많이 좀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기자님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송출 감독님 저희 사진 좀 송출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이번에 그 비주얼 부분이 좀 남달랐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이제 뭐 한 2분 정도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악도 잘하고 생긴 것도 다들 멀쩡해 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모비딕의 색깔에 맞는 그런 청량감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뮤비도 그렇고 되게 너무 마음에 들고 청량한 느낌을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의 욕심으로는 조금 더 러프하고 조금 더 날것의 그런 뮤직비디오라던가 그런
그런 이미지를 한번 잡아보고 그런 방향성으로 한번 찍어보고 작업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진을 보다 보면 지금 팬분들도 되게 뭐 갤러리나 카페 같은 데에서 기탁 씨 얼굴에 있는 저 숫자는 뭘까 해서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사진도 한번 기자님들께 한번 보여주시고 그 사진의 그 의미를 오늘 좀 처음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탁 씨가 부탁드릴게요. 우선 슈퍼밴드에서 제가 프론트맨이 선정이 되고 제가 이 팀원들을 모은 그 역할을 했는데요. 그 팀원들을 모으고 나서 첫 번째 함께 했던 무대가 3라운드의 부메랑이라는 곡 무대입니다. 그 무대에서 그 B조에서 1등으로 하면서 되게 호평을 받고 3라운드에 최고 점수 98점, 최저 점수 97점을 받게 되어서 그렇게 3라운드 98, 97이라는 39897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이렇게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 그러니까 팬분들이 맞히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다들 이 숫자가 뭔지 정말 그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어떤 분은 네. 뭐 3 나누기 9 곱하기 8 곱하기 더하기 뭐 해가지고 나누면 자기 키라고 이렇게 163이 나온다고 막 네. 그런 분도 계셨어요. 사진들을 많이 찍어보시진 않으셨을 텐데 이 자켓 촬영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고 제일 좀 돋보였던 멤버가 있을까요? 저는 스롱이 형의 키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키가 진짜 정말 맨날 이렇게 앉아 있고 드럼 치면서 앉아 있어서 다들 모르시는데 기럭지가 기럭지가 장난 아니고 진짜 키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좀 부러웠습니다. 너무 각자 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을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되게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번 앨범에 좀 화자인 기타기가 조금 더 돋보이지 않았나. 아무래도 분량도 좀 많아가지고 좀 질투도 나기도 했는데 네, 아무래도 기타기가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윤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앨범의 그 화자가 기탁 씨라고 했는데 네. 기탁 씨고 숫자도 뭐 기탁 씨한테 있고 꼭 그 화자라는 의미를 좀 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화자라는 게 이제 이번 앨범에서의 뭔가 스토리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한 저고요. 그게 이유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팀원들을 모았고 그렇게 탄생하게 됐기 때문에 시작의 데뷔 앨범의 주인공이 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이 시네마 음악의 특징과 강점을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더 다른 밴드들에 비해서 다룰 수 있는 악기라든지 좀 사운드 스케이프가 더 넓고 웅장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또 좀 저희는 코어성이 있는 그런 락 밴드가 되려고 되게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좀 큰 사운드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런 음악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선두주자로 세계 시장을 뭔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가득 찬 친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네마에는 악기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보컬이 두 분입니다. 이 보컬이 두 분이라는 장점이 있을 텐데, 근데 어떤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 혼자 느끼는 장점인데요. 녹음할 때 정말 편해요. 저 녹음하고 형 녹음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 한 명 할 때 쉬고 한 명 할 때 쉬고 하니까 이게 효율도 더 좋고 그리고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때 한 명이 끌고 가면 뭐 아닌 분도 많으시겠지만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지루함을 좀 많이 덜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좋습니다.
이번 데뷔 앨범에 그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이 좀 시너지가 나고 잘 섞일 때는 모비딕처럼 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서로의 에너지랑 시너지가 더 돋보일 수 있고 아예 다르게 겟아웃처럼 데뷔가 되면 그것 또한 극명하게 데뷔가 되면 서로의 색깔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게 투보컬의 체제의 장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밴드계 플라이 투 더 스카이라고. 예. 화음. 네. 네. 그 겟아웃 같은 경우에 보면 뒤에 상당히 좀 세게 나옵니다. 예, 정말 시네마는 정체성도 보여주는 듯한 센 게 나오는데 이런 강한 락 사운드가 대중적으로 요즘 좀 쉽지는 않은데, 네, 좀 걱정은 없으셨는지. 사실 모두가 다 느끼실 거예요. 이 음악 시장의 트렌디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이런 장르가 유행이다라는 시대가 없어졌고, 예, 각자의 개성대로 이제 좀 자신 있게 나가는 그런 아티스트의 모습을 저희는 저희 자신대로 많이 기대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한 우물만 판다라는 느낌보다도 좀 널찍하게 우리의 우물을 파고자 하는 그런 좀 마음의 좀 비유가 좀 맞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걱정 같은 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음악과 저희의 모습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예. 네, 역시 밴드 정신입니다. 네. 이제 앨범 얘기에서 이제 그 시네마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 각 멤버들이 서로 간에 이제 뮤지션으로서 그리고 인간적으로서 그 매력을 하나씩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호 씨부터 다른 멤버들의 매력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네. 우선 우리 타기는 그러니까 매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그 뭐랄까 정신적인 지구력이 있어요. 그 점이 되게 항상 늘 옆에서 보는 형의 입장으로서도 배울 게 많고 참 멋있다고 느끼고, 또 우리 스롱 형도 그 정신적인 지구력이 좋지만 약간 거기에 맏형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반성하게 됐고요. 또 우리 윤성이 같은 경우는 그 요새 MBTI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4명 중에서 유일하게 그 계획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저희 사이에서 좀 윤성이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하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자기 객관화를 항상 잘하고 준비를 항상 잘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반만 닮았으면 나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그 부분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맏형 스롱이 형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항상 도전과 시도에 대한 겁과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저도 진짜 옆에서 많이 배우고, 또 경험에서 나오는 그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 경험치가 아무래도 저희 넷 중에서는 가장 높다 보니까 같이 작업하고 연습하고 합주할 때 연주할 때 정말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 정호 형은 이제 음악을 제가 모르는 음악을 너무 많이 알고, 그리고 아는 음악 제가 아는 음악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머릿속에 음악이 정말 많다는 게 정말 부럽고, 항상 또 차분하고 나긋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상대방 생각 많이 하고 배려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가끔씩 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배려해 주는 게. 그럴 때마다 정말 감동받는 순간이 많고, 윤성이 형은 일단은 제가 보컬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 목소리는 또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태도랑 성격마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정호는 정말 잘생겼고요. 예, 정말
이 밴드의 사실 뭐 비주얼에 대한 이 얘기가 붙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우가 있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윤성이 같은 경우는 앞서 타이가 말했듯이 아직까지도 그 군인이었거든요, 원래 전 직업이. 근데 그 군인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생활 패턴과 공동체적인 이런 마인드 자체가 정말 어쩜 저렇게 꾸준하게 하지 이 친구는. 그 꾸준함에 좀 저도 많이 배웠었고, 그리고 기타기는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내가 그렇게 농담이고요. 기타기는 참 나이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성숙함이 인간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성에도 드러나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런 천재성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게 아닌가, 성숙함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작업할 때 저랑 기타기랑 대부분 이제 같이 많이 있는데 하면서도 정말 많이 놀래요.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못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선 정호 형에 대한 비주얼적인 얘기가 많지만 일단 너무 저는 밴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보여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액팅 같은 거라던가 멋 같은 것을 항상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이렇게 그걸 연주에 녹여낼 수 있다는 거는 되게 강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타기는 이제 좀 앞서 말했듯이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친구가 되게 강단이 있는 것 같아요. 뚝심도 있고, 그리고 뭔가 항상 부딪혀 보자 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까불 때는 끝까지 까불고 그런 장점이. 그런 게 이제 되게 배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제 형 스롱 형은 멤버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되게 많이 챙겨주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멤버들이랑 케미도 가장 좋고 형 때문에 분위기가 밝아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음악적인 경험치도 항상 높고 되게 좋은 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강단 있고, 맞아, 저희한테 항상 밴드 합주를 할 때 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변화와 시도를 항상 두려워하지 않는 점을 되게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슬슬 마무리를 들어갈 텐데요. 앨범도 냈고,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도 정점을 찍은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를 다 걸렸고 이겨냈기 때문에 앞으로 4월부터 뭐 여러 행사도 있고 뭐 활동도 있을 텐데, 올해 안에 내가 꼭 해보고 싶다라는 뭐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변정우 씨부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뭐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 변정우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네마에서 둘째 그리고 베이스를 맡고 있는 변정호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올해의 버킷리스트를 방금 말씀하신 거라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락밴드의 연주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탄탄한 연주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 또 비슷한 걸로 이제 저희가 또 시네마를 만났으니까 또 시네마 음악은 음악대로 이제 하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스토리나 이야기, 감성 등이 담긴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런 음악들을 제 손으로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운전 면허를 따서 꼭 제주도에서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저는 시네마의 막내를 맡고 있는 기타기입니다. 시네마의 맏형 김수롱입니다. 이 시네마의 이름으로 정말 이 장르로 하여금 이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요. 아마 슈퍼밴드 2에서
이 밴드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팀은 시네마 저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그러므로 정말 훌륭한 무대를 좀 많이 서서 B사의 쥐바겐을 꼭 사고 싶습니다. 예. 진짜 그 대중성과 그런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진짜 저희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진짜 그 자부심으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작년에 버킷리스트는 제가 이렇게 좋은 밴드를 만나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노력으로 이뤘으니까 올해 버킷리스트는 저는 코로나가 조금 정리가 되고 하면 해외 공연을 좀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이 멤버들과. 그리고 지바겐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아, 예.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럼 너는 면허부터 따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예, 앞으로의 각오를 이 팬들과 시청하고 계실 기자분들께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분들과 그리고 팬분들과 함께 다 열심히 이겨내고 싸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네. 멋있다. 저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멤버들과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네. 그 처음이라는 건 되게 설레고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그 불안함이라는 감정은 어떤 감정 앞에 왔을 때 기뻤을 때 전에 불안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펐을 때 불안하면 슬픔이 배가 되는 것처럼 그런 감정이 저희의 앞으로의 어떤 그런 성공과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과 그런 게 그런 모습을 저희의 모습을 좀 배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처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슈퍼밴드 2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밴드는 시네마밖에 없습니다. 예, 그 말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이 시네마의 이름을 정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까지 질문으로 그 인터뷰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사진 자료는 아까 저희가 미리 찍은 거를 지금 저희 메일에 공유드렸던 웹하드에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기자님들 혹시 끝나고 그 무슨 그 자사 매체 뭐 로고나 뭐 인사말 이런 거 혹시 신청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예, 저희가 앨범을 내고 지금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뭐 6일 그리고 앨범 내기 전부터 앨범 발매 준비하던 것들이 많이 연기되고 취소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격리 해제 후 이제 라디오도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이 인터뷰 마치고 또 이제 뭐 라디오 스케줄도 가야 되고 하는데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과 기자분들의 눈과 귀와 가슴을 사로잡는 시네마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저희 지금 이후 일정에도 페스티벌도 있고 뷰민나 등 여러 공연을 잡을 예정입니다. 시네마는 밴드니까요. 그 무대 위에서 시네마의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시간부터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12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제가 정말 시간 조절을 잘한 것 같습니다. 12시부터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거의 시간을 맞게 끝내는 것 같은데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코로나를 걸리셨던 분도 아직 안 걸리신 분도 모두 코로나를 좀 이겨내서 빨리 많은 무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